지난 3년 동안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장관들 직접 불러서 신임 대통령이 이제 많은 대화를 했는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길 이제 바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제별로는 경제 문제, 경제도 이제 단기간에 우리가 처방해야 될 것, 그리고 또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또 가야 될 경제 현안에 대해서 과제들을 쭉 정리하고 있고 단 하나도 쉬운 게 없는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책 자료집이 나왔죠. 네, 그렇죠. 정책 자료집에는 뭐 그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문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들이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이제 국정 과제에 대한 정리에 대한 느낌은 어땠습니까? 아주 그 훌륭하게 잘 만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민주연구원에서 만들었잖아요. 그걸 제가 370페이지 되는 거를 다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네. 지금 우리가 고쳐야 될 거, 민간 부문에서 해야 될 거, 공적 영역에서 해야 될 거, 이런 거 국방에서부터 외교서에서부터 저기 섬 주민들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대한민국의 문제가 다 들어가 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해결할 수 있는 방향까지 다 정해놨죠. 정해져 있습니다. 훌륭하네요, 그러면. 훌륭하죠. 그러면 그것대로 따라가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어떡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법관을 30명 늘린다. 또는 서울대학교를 10개를 만든다. 하는 걸 이거 왜 하는 거지? 왜 한다는 개념이 없으면 실제로 현장에서 그거를 하는 게 굉장히 느려지거나 잘못되거나 그렇습니다. 왜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 목적이죠. 그 사업을 하는 목적, 그 과제를 해결하는 목적, 비전, 그 다음에 방향, 이것을 명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별로 없어요. 정책 과제집에. 자, 정책 과제집에는 분야별로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담겨 있는데 왜 이 숙제를 풀어야 하는지가 원래 정책 자료집에 담겨 있어야 됩니까? 있으면 좋죠. 실행안은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거기에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알고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정책 자료집을 뭐 실무진들하고 이렇게 민주연구원에서 만들었겠지만 네. 진성준 의원하고 김성환 의원 그다음에 이한주 교수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하면서도 한 가지 조금 더 이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제가 충고를 좀 하고 싶다면 조언을 한다면 네. 조언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같은 근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인간에 관한 문제거든요. 우린 다 사람이니까 사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바탕이 확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인간은 존엄한 존재인데 그것이 실존적 평등성인 거예요. 인간이 실존적으로 평등하다. 인간은 실존적으로 존엄하다. 네. 이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존엄하기 때문에 평등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보면 기능적으로 매우 불평등합니다. 그러니까 경영학의 아주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인간은 실존적으로 평등한데 기능적으로 보면 매우 불평등해요, 현실에서. 이 평등성과 불평등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뭐가 있느냐?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은 반드시 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 정책 자료집에 나오는 370페이지에 대한 방대한 정책 자료집에 나온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실존적 존엄성, 실존적 평등성과 기능적 불평등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과제를 풀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전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데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데 네. 거기에 담겨 있으면 그런 알릴 수 있다. 아니 담겨 있지 않아서 그런 전제가 빠져 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는 파는 거예요. 예. 정책 자료집은 그냥 배포를 못하게 돼 있어요. 네. 우리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예. 그래서 그걸 사서 봐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거 사서 못 보잖아요. 그 말씀은 이제 실제로 정책 자료집에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해야 할 수없이 많은 국정과제가 다 담겨 있고 실행안까지 다 들어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국민이 제대로 알고 이해했어요. 있느냐 하는 것은 내용을 알고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 그렇죠. 하는지에 대한 것이 그렇죠. 지금 인지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국가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예. 분명하게죠. 그거를 간접적으로 지금 나타낸 게 국민 주권 정부라고 말한 거죠. 네. 우리 주권자이죠. 헌법 1조에 나와 있는 국민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천명하고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데 그래, 그걸 알았어. 내가 주권자라는 건 알았어. 하도 말하니까. 근데 주권자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네. 이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징으로는 국민주권주의 다 좋다. 맞아요. 현실에서 그 주권을 어떻게 구현을 해낼 것이냐. 그렇죠. 바로 그리고 그 그거. 구현을 할 때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 집단이든 아니면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이든 우리 여러 가지 이제 국정 과제들을 정말로 370페이지 이상을 놓고 국민의 주권을 어떻게 녹여내려야 할지에 맞아요. 대한 이해가 일단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다. 그러니까 이해가 부족한 것은 지금 당장 내가 모른다는 것이고 그 모르기 때문에 국가나 관료들이나 또는 정책 자료집을 생산한 쪽에서는 국민들을 쭉 설득을 해야 하는데 그 설득도 없는 상황에서 결론만 정책 자료집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 과제들을 쫙 나열했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걸 할 때 또는 그 국민이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혜택을 받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걸 제대로 혜택을 받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그럼 걸 대통령은 다 해줘야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이번에 있겠죠. 정부에 참여하는 또 그 뭐 수석이든 비서관이든 또 국무총리든 비서실장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겠죠. 그 정도로 알아서는 안 되는 안 모양이에요.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그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헌법 1조예요. 그 주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일꾼인 거죠. 우리가 뽑은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일꾼들이 이런 과제, 이런 과제, 이런 과제를 한다 하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것이 그래서 공론장으로 나와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 알아야 되죠.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370여 페이지를 국민들이 어떻게 그거 다 압니까? 아, 자기와 관련된 것만. 아, 각자 다 자기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예, 예. 자기와 관련된 것만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 책을 뭐 사서 보는 것도 있지만 그걸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국민주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동 지침과 구체적인 실행력을 가질 것이냐라는 예. 것은 누가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까? 아, 그거는 정부가 알려줘야죠. 그렇죠. 정부가 알려줘야 되는데 정부가 그거를 지금까지는 알려주는 것을 안 해왔어요. 근데 이 정부에서는 과거에 했던 행태대로 관행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걸 다 뒤집어서 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하게 해야 됩니다. 예, 알리고 참여하게 해야 한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